안녕하세요. 보상행공손 김손사입니다. 오늘은 식당에서 발생한 화상사고에 피해자분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상 사례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아직까지 저희 보상행공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보상 이야기 알아볼까요? 자, 화상사고가 발생한 식당 내부 모습입니다.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았고 가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. 보게 되면 이 테이블이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이쪽에 앉아 있었던 테이블이고요. 사고는 종업원이 아니라 식당 점주, 업주분께서 직접 서빙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된장찌개를 펄펄 끓은 뚝배기에 담아서 서빙을 하는 순간 자리에 이렇게 내려놓을 때 손에 뭐가 미끄러웠는지 놓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앉아 계셨던 우리 피해자분의 팔과 어깨 쪽에 엎게 되었죠. 뜨거운 그 된장찌개를. 그래서 이 사고가 시작되었고요.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바로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게 됐습니다. 보게 되면 팔에 화상을 입었고요. 그 다음에 식당에서 타인이 뚝배기 그릇을 엎어 다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.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 당시에 정말 많은 고통이 따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진단서 내용인데요.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. 이 치료 기간이 이분께서는 굉장히 길었어요. 왜냐하면 화상 사고는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뭐 1도나 그냥 2도 화상 정도면 상관이 없지만 심재성 2도 화상부터는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이분께서는 저희 회사에 이 식당의 화상 사고, 영업배상 책임보험 합의금 보상에 관해서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실 때가 사고 시점으로부터 1년하고 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색소 레이저 치료 10회 시행받았고 입원 치료도 뭐 적지 않게 하셨던 상태셨어요. 그런 상황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더 이상의 치료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종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찾게 되었고요. 보게 되면 뭐 수술이 더 필요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흉터 레이저 치료를 더 시행해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해도 화상으로 발생한 흉터는 약간 옅어지게 하거나 부분적으로 조금 감소하게 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흉터에 대한 후유증 부분으로 인해서 저에게 이제 손해사정 업무가 위임하게 되었고요. 여러분 가시기 전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보게 되면 여기 우측에 있는 사진은 사고 후에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1년 이상 이제 레이저 치료를 아까 계속 받으면서 손해사정 업무를 저에게 이제 위임하실 때 당시에 치료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화상의 흉터 사진이 고착되었던 이제 모습입니다. 팔에 이제 흉터가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팔의 노출면의 추상장애, 흉터장애가 적용이 되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받게 되었고요. 노출부의 수장대 반응이 남은 자로서 노동력 상실률 5%가 감정됐고요. 흉터가 저렇게 크게 남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기 흉하기 때문에 미용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치료비, 수술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흉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 부분이 바로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대한 부분이었고요. 후유장애가 남고 그 흉터 부위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추상장애와 별도로 향후에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그 의학적 판단 하에 향후치료비 추정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. 이분께서는 한 700만 원 정도의 그 향후치료비 추정서가 또 감정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된장찌개 뚝배기 사고하고 별개로 식당에서 또 식사를 하시다가 불판에 드셔가지고 정강이 부위가 불판에 화상을 입게 된 또 다른 식당 화상 사고 이제 피해자분의 화상 흉터 사진입니다. 식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부탄가스라던가 그 다음에 음식물 조리하는 과정, 뜨거운 음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부 안에서 이동이 되잖아요. 그리고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계속 왕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커요.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안에서 음식 먹고 나가는데 무슨 위험이 있고 어떤 일이 있겠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
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직접 자기가 서빙 보다가 뚝배기를 엎어가지고 손님에게 저런 큰 화상을 입힐 거라는 상상은 못했겠죠.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영업배상 책임보험, 그 안에 뭐 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 뭐 이렇게 가입을 하거든요. 다행히 여기 사고가 발생한 이 식당에서도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었고,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보상 처리가 다 이루어졌고요. 단지 이제 가끔 식당에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. 영업배상 책임보험 생각보다 그렇게 보험료가 뭐 많이 비싼 보험은 아니니까요. 뭐 혹시라도 저희 영상 보시게 되시는 식당 업주분들이 계신다면 영업배상 책임보험 꼭 가입을 하시고, 아니시면 화재보험 안에 뭐 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이 특약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아보셔서 가입을 꼭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, 어떤 식당에서 이렇게 손님이 다쳤을 때 종업원이 잘못해서 이렇게 고객분이 다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업주분께서는 종업원이 실수를 해서 고객분, 뭐 그 안에 불특정 다수인이 다쳤기 때문에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건 아닙니다. 이제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업주분께서 책임이 무조건 발생을 해요. 단지 이제 그 사고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업주분께서 피해자분에게 손해배상, 손해보상을 이행을 해주고, 그 종업원에게 뭐 구상권을 행사한다던가 아니면 책임 비율로 나눠서 최후적으로 뭐 구상권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긴 있는데, 종업원의 어떤 과실이나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이 다치게 되면은 그 업주분의 책임은 자동적으로 연결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. 그래서 보험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 꼭 가입하셔서 이러한 화상사고라던가 기타적인 어떤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예, 오늘의 보상인 공손 보상 이야기, 식당 화상사고, 어떻게 보면 내용이 굉장히 짧은데요.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. 혹시라도 뭐 식당에서 이런 사고가 또 발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상담 채널 이용하셔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릴 거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헤어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